전시의 벤처는 세 번째로 기능 전시입니다. 기능 전시란 해비텟 그룹스, 생태 그룹 혹은 생식 그룹으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생물 환경 모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 전시실 등의 총칭입니다. 기계 등의 동태 전시도 기능 전시의 하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생물 환경 모형에서는 예를 들어 새둥지나 알, 어미새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곳에 전시하고 게다가 이들을 숲속에 두어 주변에는 알이나 새끼를 노리는 여우나 뱀을 배치하고 또 그 배경에는 연못이 있고 먹잇감이 되는 곤충이 날아다니는 그림을 그려둔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분류 전시에서는 종의 표본을 전시하는 데 비해 생물 환경 모형에서는 생태나 환경도 전시합니다. 생물 환경 모형은 박제와 디올라마의 중간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시대별 전시실이란 예를 들어 부엌 살림살이라든지 식기를 개별 표본으로서 시대 순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의 부엌을 재현하도록 가구나 식기를 함께 하나의 방으로 배치합니다. 디오라마와 유사하지만 축소 모델이 아니라 당시의 실물을 이용하여 전시합니다. 미술에 중점을 둔 시대별 전시실에서는 하나의 전시실 안에 그림을 두는 것뿐 아니라 그 전시실에는 설치부터 조도 외 모든 것을 그 그림이 원래 있었던 시대 양식을 통일합니다. 기능 전시의 툴을 찾아보면 먼저 동물의 박제 표본이 그 포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기능 전시의 연원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로의 전환점에 필라델피아에 설립된 필 박물관이 생물 환경 모형의 최초 사례라고 불립니다. 19세기 초에 런던에서 흥행사였던 블록시가 보여준 판사리온도 열대우림의 기린, 코끼리, 사자, 개미핥기, 영웅원숭이나 소 등 동물을 배치했습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 환경 모형의 형성에는 박제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례로서 미국의 호나데이와 에크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박제 표본을 잘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호나데이는 나무 위의 오랑우탄 싸움 A Fight in the Tree Tops 라는 영문 제목의 전시를 1880년에 개최한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출품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1882년부터 스미소니언의 수석 박제사로 근무했습니다. 에크리의 주장으로 스미소니언에서는 표본의 라벨에 박제사의 이름을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95년 무렵 시카고 야외 자연사 박물관에서 생물 환경 모형 방법을 완성하였고 1900년부터는 뉴욕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으로 옮겨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박제 작업에 전념했습니다. 오늘날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생물 환경 모형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게다가 숲속을 재현하여 관람객은 그 속을 걷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생물 환경 모형은 기계 표본의 동태 전시와 달리 정지되어 있지만 표본을 드라마화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지향에서는 양자가 닮았습니다. 이 지향은 볼거리와 연결이 됩니다.
20세기 초에 하겐베크가 창설한 울타리 없는 동물원에서는 동물을 철창 우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간과 깊이의 해자를 만들어 관람객에게 보여줬습니다. 동물이 있는 곳에 인공산, 인공연못을 만들어 실제의 생태계에 가깝도록 하기 때문에 생물 환경 모형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별 전시실의 선구자로서 베로가 있습니다. 그는 낙타에 탄 아랍인 수송대가 두 마리의 사자로부터 공격을 받는 장면 전시를 1857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했습니다. 이보다 한 발 앞선 알렉산드 르누와르의 프랑스 기념물 미술관에도 중세의 각 세기마다 구분한 시대별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인기가 많았던 밀랍 인형의 구경거리도 역사의 시대별 전시실 출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대별 전시실의 최초는 하제리우스가 1873년에 스톡홀름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물환경 모형 방법을 민속박물관 등에 도입했고 이때 인간은 밀랍 인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라이프 인 가족의 캠프 모습을 이 방식으로 만들어 1878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참가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설립한 스칸센 박물관 외에 오늘날의 야외 박물관도 시대별 전시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888년에는 뉘른베르크의 게르만 민족 박물관이 시대별 전시실을 다수 설치해서 각 시대의 독일 장식과 가구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미국 박물관 협회 회장을 역임한 알렉산더에 의하면 오늘날의 시대별 전시실은 역사의 시대별 전시실과 미술의 시대별 전시실로 나뉜다고 합니다. 양자를 실제로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양자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대별 전시실에서는 시대의 재현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어느 시대의 가족은 그보다 오랜 시대의 세간살이나 기구도 사용했을 테니까 시대의 생활을 올바르게 재현한다면 역사의 시대별 전시실은 오랜 시대의 것도 섞어서 구성하게 됩니다.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건은 본래의 수만큼만 놓을 수 있고 다수의 표본을 나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미술의 시대별 전시실은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시대의 것으로 전부 통일합니다. 재현의 엄밀성은 역사의 시대 전시실만큼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물의 수가 많아도 좋습니다. 미술의 시대별 전시실은 신미성을 중시하고 색조나 채광에 주의해서 현대의 관람객이 좋아하도록 전시합니다. 미국에서는 유럽보다도 시대별 전시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태 전시에 대해 살펴보자면 파리 공예 박물관에서는 1851년 제1회 런던 만국 박람회 전시를 본따서 공작 기계의 동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동태 전시의 시초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현대의 런던 과학박물관에서 거대한 왕복 방식 전기 엔진의 동태 전시 사례입니다. 여기서 동태 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기계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동태 전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움직이도록 복구하기 위해서는
원 상태에 손을 대서 제조 당시와 다른 재료나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의 어떤 보존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한편 움직이지 않으면 기능이 점점 쇠퇴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물건의 형태라는 하드웨어의 보존과 기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동태 전시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물건을 동태 전시하더라도 전시 수명은 짧습니다. 동일 물건이 여러 개, 가능하면 한 세대 이상이라면 동태 전시를 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는 입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두 대째는 동태 전시를 하고, 세대째 이후는 예비로서 부품 보급 등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기술 기념물 등의 복구나 동태 전시의 가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의 방법이 있고 앞으로 널리 논의하여 연구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그러면 동태 전시뿐 아니라 상호작용형 전시, 전시쇼 등 보여주기 위한 동태 전시 전반에 걸친 만국 박람회 전시는 박물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1회 런던 만국 박람회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 시카고의 세계 박람회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디오라마도 보여주기 위한 전시의 고민 결과입니다. 스티븐 코어는 미국의 박물관에서는 유리 전시실 속에 들어있는 전시에서 디올라마 형태로의 이행이 1920년대 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행과 미술관에서 전시품을 진열해 두는 것에서부터 시대별 전시실로의 이행과는 같은 문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박물관인 독일 박물관도 디올라마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전시는 드라마화하고 박물관은 연극무대나 영화 화면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능 전시에서는 예를 들어 동물의 생태, 천적관계, 당시의 가구 사용 방법, 미술 양식, 기계의 작동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고 물질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적합합니다. 드라마틱하고 관람객의 감상에 호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능 전시는 박물관에 있는 것을 관람객들에게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무언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속의 그림은 이 그림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스톡홀름의 기술박물관에서 전기통신박물관으로의 통로, 두 개의 관은 시계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로이고 전화기의 다이얼 형태를 한 입구 옆에 통신선용 전신주가 있고 보수공사를 하는 작업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입구에서 관람객은 여기부터가 전기통신 전시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이얼이라는 상징과 공사 모습이라는 기능 전시를 조합해서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입니다. 박물관은 물질 문화의 시설이기 때문에 물건 중심인 것은 당연한데 관람객은 전시에서 물건을 보고 이해하는 것일까요? 물건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보는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보는 방법을 아는 경우나 가능합니다. 연구자나 소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면 되지만은 예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관람객으로서 유도해야 하는 공공박물관에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분류하고 계통을 세운 나열식으로 전시해서 라벨을 붙여 설명하는 것만으로 대중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능전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본래의 장소에서 떨어져 나오면 물건은 이야기를 멈추게 됩니다. 전시에서는 물건이 본래 있었던 문맥을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무슨 지방 습지의 새라고 라벨을 붙이기보다 이것을 생물 환경 모형으로 하면 한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전시에도 결점은 있습니다. 먼저 전시되는 물건의 수가 분류 전시보다도 적다는 점입니다. 시대별 전시실의 경우 선택된 주제가 선택되지 않은 주제보다도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개개의 전시물은 멀리서밖에 볼 수 없어서 세세하게 관찰할 수 없습니다. 기능 전시에서는 보는 앵글이 한정됩니다. 박제도 보는 방향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개개의 물건에 설명 라벨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개별 표본이라면 이동 가능하지만 기능 전시는 만든 것이나 그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대별 전시실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진품으로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역사의 시대별 전시실은 시대를 소급할수록 그 재현이 어렵습니다. 박물관 건물은 그 자체가 역사 기념물인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건물 외관부터 내장까지가 독자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의 시대별 전시실을 설치하면 건물 본래의 분위기를 희생시키게 되고 시대별 전시실을 끼워 넣는 셈이 됩니다. 조명도 문제고 자연광, 인공광 어느 한쪽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시대를 재현한 밝기로서는 관람객에게 보여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무리를 모험하면서 하나의 박물관에 시대별 전시실을 다수 만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사람은 방문객 중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기능 전시의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미국 자연사 박물관 관장 파는 작은 새를 덤불 속에 둔 자그마한 장식물이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가정에서 유행한 것이 생물 환경 모형의 원형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배경 그림을 배치한 생물 환경 모형에는 1780년대에 시작해서 19세기에 유행한 파노라마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물 환경 모형이나 시대별 전시실에는 디올라마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밀랍 인형도 관계가 있습니다. 유리 진열실 전시도 보석가게에서 원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능 전시의 도입은 장식품이나 백화점 매장, 대중 상대의 흥행거리, 이벤트, 만국 박람회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시 기술의 기원도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능 전시에 중점을 둔 최근의 박물관 전시회는 큐레이터가 표본을 전시하는 공간이라기보다 디자이너가 창작하는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집 보존과 연구는 큐레이터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전시에 대해서는 디자이너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큐레이터와 디자이너는 성격이 다르고 양자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이너 주도로 드라마화되는 공공박물관 전시와 흥행거리의 거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